만 소문자를 썼어요. 단독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수거 장면. 여기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 근데 단독 주택 단지는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성당에서 성당 한쪽 구석에 외부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성당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는데 여기가 성당 벽입니다. 벽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며 플라스틱이며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많은 걸 쓰레기 차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차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어떤 차는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고 어떤 차는 그냥 일반 쓰레기를 가져가고 그래서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4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은 저거를 다 청소까지 좀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재활용 선별장 아시는 분 들어보세요. 재활용 선별장 들어보신 분이 손 좀 들어보세요. 재활용 선별장 이런 게 있다. 네,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반이 안 돼요.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아쉽게도 오디오가 여기랑 연결이 안 돼서 근데 잘 들으면 들으실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 많이들 시작되시죠. 플라스틱들, 쓰레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처절한 현상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제 자각심을, 제 경각심을 한번 높여 드리려 합니다. 따라오시죠. 한 분리수거 장인데 얼마나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배출되는지 제가 낱낱이 생생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차지하는 바로 플라스틱, PLA, 벤사이, 펜이 있습니다. 특정량의 거북이들이 한 잔으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과연 분리수거가 잘하면 끝일까요? 재활용을 잘한다고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칼의 엄마가 되었는지, 왜 무천 요사를 추억의 캐릭터로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천 요사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선별 작업장에 와 있는데요. 재활용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어떻게 재활용이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재활용 연간 기준으로 1인당 가장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재활용이나 폐기 처리에 따른 저희가 우리 심리에서도 2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활용률에 있어서는 성격이 떨어지는데요. 왜 그런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산입니다. 하나하나 해쳐가지고 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작업대로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는 안 나오는데 냄새가 좀 심해가지고 손으로 그렇고 아주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력 펜 이런 걸 다 선별하는 거예요. 파티들도 이게 병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플라스틱으로 가서 저도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소금 같은 거 혹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되는 기준이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참 충격적입니다. 이게 무슨 된장 이런 된장? 야, 향수육. 야 이거는 이제 양심이 없어.
와, 이거 나름 그 생각했던 분리수거 안 해요.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보면 거의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쓰레기가. 저희가 재활용률이 20%밖에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저희가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을 했다면 만약에 몇 프로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70%까지가 2개밖에 못 되는데 7개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진짜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게 한번만 모에 실어주셨다면 이건 플라스틱 가능합니다. 정부 환경 캠페인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내용물을 버려, 물들 다 버리고, 다른 거 다 하지 마. 물로 한번 행동을 해주세요. 뚜껑, 껍데기, 나눠서 분해주세요.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버려, 행동, 나눠, 행남. 기억하세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분리수거를 했던 플라스틱이 거의 3을 이루고 있습니다. P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배달이에요, 배달. 코로나19로 인해서 30% 이상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배달이 많이 힘들게 대통령이라서 공개가 당해서 보고 이렇게가 수월했고 비밀만 제대로 골라줘도 그냥 순서를 잡으니까 음악제가 늘리면 그걸 시도해다가 저희가 참석을 해서 최대한 새로운 걸 높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분리수거에 정말 많은 관심을 이렇게 못했었는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모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라 생각해 주시고 저희 환경 생각해 주셔가지고 분리수거에 조금만 더 신경 한 번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쓰레기장이 아니라 재활용을 선별하는 곳이에요. 근데 쓰레기장처럼 보이잖아요. 재활용이 될 만한 거를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했죠.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한 거를 모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저 양이라는 거죠. 성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경기 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으로 간 분이 있어요. 김현정 사무국장님이라고 성남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했는데요. 이분이 역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리백, 대문자가 아니라 아리백이라고 소문자로 리사이클 100%를 하자.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면 분리배출했으면 그게 정말 재활용되는 게 좋잖아요.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수거 상황이 저거랑 달라요. 아파트 단지랑 달라요.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많은 경우에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 경비하는 분들에게 그 부담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분여회랑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아파트 단지 쪽에는 그래도 분리 배출이 잘 되는 편인데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역사적으로 제안을 했고 제가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올해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으로 바꾸면서 이사장을 한 명밖에 둘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사장이 저 혼자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추진한 플라스틱 재활용률 높이기를 시작을 2년 전에 했고요. 코로나가 발발하기 바로 전에, 코로나가 퍼지기 바로 전에 시작을 했고 지금 성남에만 17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배출 거점 같이 된 건데 그게 제일 처음에 그 사진에서 보듯이 동네에 전봇대 밑에 마치 강아지도 오줌 싸고 그런 데다 배출 막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좀 이따 사진을 보실 테지만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도 상승을 둔화시키는 효과. 온실가스라고 하면 지구 온난화를 더 재촉하는 그런 促진시키는 거잖아요.
두 가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주범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메탄은 소의 방귀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 말고는 이산화탄소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죠. 재질별로 쓰레기 소각할 때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속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0.016kg, 뭐 10g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16g. 유리도 비슷하죠. 0.016kg, 16g. 종이는 조금 많아요. 한 30g 정도. 1kg의 종이를 태우면 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각 도시마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각을 하면 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온도 상승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종이는 30g, 섬유는 더 많아요. 종이의 한 10배가 되면 300g 정도 되는 거죠. 옷을 태우면, 옷 1kg을 태우면 300g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과 비닐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 불장난 하면서 태워보셨잖아요. 오래 타잖아요. 그렇죠?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 하면 오래 타잖아요. 플라스틱이나 비닐 1kg를 태우면 2.76배가 높아요. 이산화탄소 발생이 2.76배가 되는 거예요. 1kg를 태우는데 이산화탄소가 2.76kg이 발생해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서 플라스틱이 많이 태워지게 되면 그 도시의 온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와 성남환경운동연합과 그리고 모란 아리백은 성남동 성당에서 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동양환경 재활용 전문기업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모란 아리백을 운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성남시에 지금 17군데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시청에도 있어요. 성남시청에도 있고요. 어린이집에도 있고 어린이집 연합회에 그 원장님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학교에도 들어간 데가 있고 그냥 지역사회도 있어요. 이렇게 연합을 해서 아리백이라고 이제 자원순환 가게라고 하는데요. 왜 가게가 되는지, 성남시는 여기 들어와서 뭘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할 때만 해도 이제 16개소였는데 17개가 되고 올해는 4개가 더 돼서 21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많아지게 될 겁니다. 분당 이마트에도 있고요. 샛별중학교, 불빛 어린이집, 판교역 등에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면 와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버리고 헹구고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누군가가 그걸 받아서 쌓아놓거나 또는 아리백 자원순환가게의 특징이 그걸 유가로 보상을 해줘요. 유가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 깨끗한 플라스틱을 가져가는 회사가 그거에 맞는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남시청에서 그리고 성남시와 경기도 환경부에서 이렇게 급여를 줘요. 이거를 성남 환경운동연합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성남시에. 그랬더니 성남시에서 이렇게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랑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63명, 6명, 8명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원활동가들이 있어요.
자원순환 마을 활동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거죠. 환경 활동가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지점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분리된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그걸 지역 화폐로, 성남시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좀 그렇네요. 얼마 시작 안 됐을 이때만 해도 이제 8군데가 있었거든요. 7군데에서 신흥 이동이라고 해서 신흥 이 아리백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남 신흥동 성당 바로 밑에 한 20-30m 밑에 떨어진 곳에 공터가 마련됐고요. 거기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신흥동 성당 가정생명분과장님과 그런 분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했죠. 그리고 그게 잘 되자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각 지점들은, 아리백 지점들은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저쪽에 있는 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뭐 판교역에 있는 것. 여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아까 그 재활용 선별장, 쓰레기장처럼 보이는 재활용 선별장과 너무 달라요, 분위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본당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정도 공간쯤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3m에서 6m 정도 되는 컨테이너 박스, 그 정도 크기면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가로 보상하느냐? 다른 거는 다 킬로그램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흰색 페트병, 투명 페트병은 250g짜리든 500g짜리든 500g짜리나 1리터짜리나 똑같이 한 개당 10원으로 이렇게 해줘요. 다른 거는 뭐 플라스틱, 유리병, 뭐 캔유, 섬유, 종유 이런 거는 다 킬로그램으로 단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사자들이 전자저울을 가지고 가져오는 대로 킬로그램을 재서 해줍니다. 저희가 이게 성당 안에서 찍은 거예요. 성당 안에서 주차장이 이쪽에 있는데 저 바깥으로 도로가 있고 이게 정문입니다. 정문 요 오른쪽에 그 자원순환 가게가 있습니다. 저희 성당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 가게 모란 아리백이라고 이렇게 저 정문 있고 이렇게 가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길 들어가 보면 이날이 수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원래는 이 공간이요 청소년 카페였는데 지금도 청소년 카페이긴 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서는 저녁에 가끔 여름에 고기 구워 먹고 뭐 복사단 부모님들이 고기 구워 먹거나 뭐 아니면 그 성당 직원들이 같이 식사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활용률이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아리백 이 거점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 건물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 건물은 이쪽은 청소년 카페이자 봉사자들 휴게실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봉사자들이 이렇게 쉴 수 있게 저 바깥쪽 창문 너머 쪽이 그 아리백이고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다시 나가보면 이렇게 종류별로 다 나눠 놓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 재활용품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이 있고요.
저희 집 어느 분이 아니다. 저분은 봉사자네 이렇게 앞치마에 성남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또 모란 아리백에서는 아이스팩도 수거합니다. 원래 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당에서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이랑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져오는 거는 아이스팩을 가져오는 거는 성당 신자분들이 가져오고 주일 미사 때 가져오고 그냥 버리면은 요즘은 물로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버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버리면 보나마나 태워져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니까 그리고 또 탄소가스 배출이 되니까 다시 쓰자 아이스팩도. 그래서 시작을 했고 동네에 있는 현대시장이랑 중앙시장 상인회들이랑 연락을 해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아이스팩을 가져가도 좋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쪽에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난감했는데 시에서 이제 그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당 입구에는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고 주일에 신자분들이 가져옵니다. 자원순환 가게에서 아이스팩을 가져오는 데는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에 16개였는데 강으로 준비할 때요. 근데 그 중에 네 군데만 아이스팩을 가져옵니다. 수거합니다. 자, 이제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성당에 열심히 나오시는 할아버지인데요. 뒤에다가 박스를 해가지고 저희 안에 플라스틱 그런 병들을 가져오고 계세요. 이분은 성체 분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미사 올 때 자전거에다 해가지고 배다 저렇게 잔뜩 싣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순수한 좋은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로 보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성남시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게 그래도 사람들에게 동기 유발이 돼요. 그게 나중에 쏠쏠해요. 저번에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이 할머니가 이날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이분도 열심히 미사에 오시는 그런 분인데 매주 저렇게 가져오지는 못하시겠죠. 그리고 수거해 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저희가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하거든요. 수요일, 토요일날 모아놓으면 차가 와서 동양환경 재활용을 활용해서 쓰는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걸 수거해 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렇게 깨끗하게 된 거는 계속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해요. 여기에서 일하는 기간제도 그렇고 급여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자원순환 활동가도 그렇고 그 교육이 먼저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 열심히 분리수거한다고 분리수거해가지고 버리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제일 처음 봤던 그 동영상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러운 거랑 섞여 있으면 다 거의 대부분 다 가게 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닐과 페트는 분리시켜야 된다. 뚜껑도 분리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리백에서 나가는 PT병은요 100% 재활용입니다. 100%. 재활용될 수밖에 없죠. 동양환경이라고 재활용품 전문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죠. 자기네들이 다른 그런 노동력이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져가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깨끗해지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더러우면 빠꾸를 시켜요. 거기서 보면서 이분들이 몇 번 그러다 보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안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교육이 돼서 그
그 다음에 정말 깨끗하게 가져오는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코 투게더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기에 주는 거에 포인트를 그곳으로 포인트를 받아요. 이분이 이 성남환경동연합 사무국장이었던 분이에요. 내가 얼만큼을 분리배출을 했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필요한 그 동양환경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재활용품으로 나온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량 생산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900개를 제작을 했어요. 이거를. 맨 처음 생긴 아리백은 신흥이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요. 2020년 1월 정말 코로나 생기기 하루 전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중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리백은 오히려 더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성남동 성당 모란 아리백은 7번째. 그리고 모란 아리백은 수요일과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무자들, 자원활동가들은 17개가 되는 그 아리백을 이 사람들이 몇 개씩 다녀요. 다 날짜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으니까 오늘은 여기, 다음은 저기 이렇게 몇 개씩 다녀요. 일주일에. 그러면 이분들도 받는 급여가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거에 관한 재활용회사는 동양환경이라고요. 폐기물 종합 재활용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그 재활용품에 맞게 사람들에게 유가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봉사자들, 기간제 근로자들은 시와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그 사람들 시급을 주는 거고요. 어떻게 재활용되는? 현재는 재질별로 같은 재질의 제품으로 재활용됩니다. 근데 식품 내용물에 접촉하는 면에는 재생원료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투명 페트병은 섬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긴 한데요. 투명한 페트병 하나에 그냥 무조건 1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500ml짜리든 1리터짜리든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섬유나 뭐 가방 그리고 신발 이런 것으로도 됩니다.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탄소 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성남시에서 그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가지고 2020년 1월에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 전에도 이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탄소 저감량이 이 정도 됐을 것이다. 1kg당 2.76배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3,000kg의 탄소 저감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투명 페트병이만큼 모였고요. 85만 7,796개. 이게 만약 다 태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남시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선별률입니다. 근데 이거 다 한다네. 2017년에는 성남시는 그래도 아까 그 서구 TV인데 그 서구 TV가 대전의 서구 있죠? 대전 서구 TV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걸 계속 보면서 이 서구가 대체 어디지 그랬는데 네? 여기는 2017년에 61%예요. 성남시는 재활용 그 선별률이 그리고 2018년에는 49%. 근데 2019년에는 놀랍게도 70% 됐어요.
성남시. 근데 저희가 그 아리백에서 모은 거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가지 않아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랑 저희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랑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아리백이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저것에 사람들에게 깨끗하지 않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아리백 운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2020년, 21년엔 더 낮아지면 어떡하지? 이제 누가 일하는지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말하면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14명, 그리고 자원순환 활동가, 성남 환경운동연합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활동은 아까도 써놨지만 2020년에는 45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2021년에는 6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 문제는 있어요. 급여를 받는 기간제 근로자와 자원봉사자인 자원순환 활동가 사이에 좀 그런 거시기가 있어요.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안 받거든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간 이질감 같은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간의 문제예요. 교리실 한 개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자원순환 가게가 매일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을 전적으로 쓸 수 없어서 공간을 같이 쓰는 다른 단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묘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주일학교 교사회에서 만약에 초등부, 중고등부 날짜가 다르다, 회합하는 날짜가 다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 왜 여기다 놨지? 꼭 청소는 우리들만 하는 것 같아. 쟤네는 안 하고. 이런 식의 아주 형이하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더 큰 문제는 이후의 문제인데요. 본당 신부가 바뀔 때, 이건 천주교의 문제죠. 본당 신부가 바뀔 때 전부가 다 백주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모교들의 동의와 적극적 협조 아래 튼튼한 뿌리를 내려요. 바뀌기 전에. 그리고 각 지역과 본당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가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전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수원시에 1월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저보다 이제 3년 선배신 분인데 그 신부님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막 물어보더니 자기네 성당에는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인데 성당 주변에만 한 500m 몇백 미터 안에만 주택단지라는 거예요. 빌라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수원시랑 유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는 못하지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자기는 해보고 싶다. 1월 성당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활동들을. 그래서 본당 신자들 가운데 좀 의식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하면 그걸 본당 신자들 봉사자가 이렇게 딱 수고하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당 상황에 맞게 뭔가 새로운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동양 환경처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업체와 환경단체와 아니면 성당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죠.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굳이 불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재활용되려면 이렇게 된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다. 뚜껑과 라벨을 분리한다. 깨끗하지 않으면 재활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까요? 너무 실체적이게 실천적이게 그 성남시에서 모범이 되는 그 신흥동 성당을 첫 번째로 해서 그 이렇게 자원 순환이 정말 우리 그 신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이 귀한 강의를 해주신 세재철